안녕하세요.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제7장 동방의 미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예. 이미 그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미술의 어떤 찬란함이 좀 시들죠. 예.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동시대에 다른 지역의 미술을 좀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이 서양미술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있는 이슬람과 중국의 미술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다루지는 않아요. 예. 특히 이제 중국 미술을 얘기하는 대목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곰브리치의 어떤 평이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파는 페르시아의 유명한 공예품이죠. 17세기 정도 제작된 양탄자라고 하네요. 예, 그 이슬람권의 어떤 유명한 아라베스크 무늬를 볼 수가 있죠. 자, 본격적으로 이슬람 미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람브라 궁전이에요. 도판 90번이고요. 일단 이 당시 이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를 통해서요. 자, 이슬람은 이쪽 아라비아 반도 메카와 메디나에서 시작된 종교죠. 그리고 6세기부터 8세기까지가 이제 확장기죠. 그래서 동으로는 이렇게 인도와 중국 국경까지 뻗어가죠. 그리고 서로는 놀랍게도 북아프리카를 지나서 지금의 스페인 땅이죠. 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세력을 뻗칩니다.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자리 잡은 이슬람 왕조는 이후에 800년 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1492년 이사벨 여왕이 탈환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됐죠. 지금 요 도파는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한테 이제 출항을 허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문화는 지금도 이슬람 색채가 강합니다, 되게. 이게 어떤 스페인의 중요한 그런 개성이 돼버렸죠. 자, 미술에서도 위대한 이슬람 유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람브라 궁전이죠, 바로. 예. 아람브라 궁전은 여러분 그 아람브라의 추억인가? 그 박신혜하고 현빈 주연의 드라마도 있죠. 그걸로도 잘 알려져 있고. 예. 한때 이 궁전을 지을 때 이 그라나다 지역은 그 이슬람 본토에 있는 바그다드나 사마르칸트만큼 번성했대요. 곰브리치는 이제 이슬람 미술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건 금기였다. 이슬람교는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보다 엄격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중동에서 발생한 종교들은 사람이나 신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절을 하거나 예배를 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율법인데, 자, 이게 어떤 미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슬람은 초기에 이 계율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초기 이제 이슬람 미술가들은 인간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대신에 어떤 식물의 무늬나 기하학적 패턴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집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결과 이제 이 아람브라 궁전을 장식한 이런 우리 흔히 아라베스크라고 알려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정교한 이런 레이스 장식이 등장하게 되죠. 이 정교한 어떤 이 반복적 패턴이 이제 이슬람 미술의 하나의 그 상징, 이미지가 돼버려요. 곰브리치는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디자인과 풍부한 색채를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건 우상을 철저하게 금지한 마호멧의 축복이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역으로 극찬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아름다운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못 누르는 거예요. 그 인물화를 못 그리게 하면 다른 걸 이렇게 하게 되죠.
다른 방향으로 재능과 열정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 아라베스크는 당시 이제 이슬람하고 교역하거나 싸웠던 주변 모든 민족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이건 당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하죠. 예. 아라베스크가 한자 문화권에 어떤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책에는 없는데 아람브라를 장식한 채색 타일이에요. 이게 채색 타일. 그러니까 타일은 도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입혀서 구운 도자기로 벽면을 장식한 거죠. 이런 걸 아슐레우스라고 하는데요. 아슐레우스. 이것도 어떤 이슬람의 독특한 그런 공예 문화가 되죠. 자, 이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지 말라는 이런 계율은 나중에는 이제 이슬람교에서도 어느 정도 좀 헐거워져요. 예. 뭐 신이 아니면 되지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관대해지죠. 그래서 이슬람도 나중에는 이제 뭐 마호멧이나 성인들 빼고는 어떤 뭐 이야기의 등장인물 그런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그려요. 예. 요 그림은 후마윤이라는 중국 공주가 페르시아 왕자인 후마이를 만나는 장면이래요. 뭐 얘네 전설인가 봐요. 후마윤이 그 이슬람에다가 비단 만드는 뭐 기술, 뭐 누에 이런 거를 전수해 줬다고 해요. 예.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인체의 표현은 글쎄요, 역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그런 전통 때문인지 아니면은 인체의 표현은 그렇게 정교하거나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대신에 이 주변의 화려한 문양을 보십시오. 이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장면, 아주 그 천자만홍이라 그러나 엄청나게 화려한 꽃들, 굉장히 낭만적이고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세밀화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보세요. 자, 이 위에 이것도 잘 보시면은 어떤 화려한 문양 사이에 글자들이 있어요. 글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걸 읽을 수는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시래요.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생활에서 되게 시를 즐긴대요. 글자 자체가 굉장히 회화적이죠. 글자를 저렇게 예쁘게 그림처럼 쓰는 그런 문화가 이슬람 사람들한테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서예라고 하잖아요. 글자를 어떤 회화의 한 장르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요. 자, 이슬람은 이런 식으로 나름의 어떤 아름다움의 길을 만들어 가죠. 자, 다음은 중국입니다.